대한민국 교육 현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지금 교육 현실만 보면 네. 학벌 중심주의, 스펙 중심주의 맞아요. 이런 부분에 현혹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 우리가 흔들리는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잘 된 애들, 대치동에서 다양한 사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현혹되잖아요. 맞아. 그렇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대치동의 인프라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리고 소아정신과를 찾는 친구들, 제가 직접 보고 느끼면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 정작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컴패션 양육 시리즈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하정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분야 최고의 전문 기자 출신이고요. 아이와 함께 부모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마음 공부까지 지도해주는 교육 대기자 TV의 방종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소개가 환영합니다.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는 교육 대기자 TV의 방종임 대표를 모르는 분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저도 배울 게 많을 것 같고 우리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도 너무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 사심이 많이 들어갔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만나면요, 빠질 수 없는 대화는 아무래도 자녀 교육 이야기예요. 요즘 뭐 어디 학원 보내? 요즘 어떤 공부해? 정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거 이만큼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대, 이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 네. 엄마들도 아빠들도 이제는 막 지치고 어디까지 달려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은데, 학부모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또 만나실 수 있는 기회도 많잖아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학벌 중심주의, 스펙 중심주의 맞아요. 이런 부분에 현혹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 우리가 흔들리는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잘 된 애들, 대치동에서 다양한 사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현혹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옆집 엄마의 얘기에 귀 기울이게 돼. 부안해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대치동의 인프라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리고 소아정신과를 찾는 친구들, 제가 직접 보고 느끼면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 정작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 해줄 수 없다면 네.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네. 끊임없이 생각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이를 주셨을 때는 분명히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요. 그 선물이 아니라 어느 순간 사랑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과제가 되어버리고, 맞아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고 불안과 걱정에 빠진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걱정은 하느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일면 조금 이해하는 게 비교와 경쟁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이게 경쟁이라는 구도가 네.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훨씬 더요. 근데 또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같이 저출산인데 왜 입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질까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대학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비교와 경쟁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거죠. 말씀하신 대로 가고 싶어 하는 곳, 네. 보내고 싶어 하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알려져 있는 그 대학을 가야 성공한 거라고 보세요? 부모님의 바람이 요즘에 많이 입시에 쏠려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경험했던 예시를 좀 들려드리고 네. 싶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쵸. 수능 만점자뿐만이 아니라 아이비리그 합격생들을 인터뷰하는 게 연례 행사였어요. 네.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유명한 아이비리그에 합격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리가 있어서 전화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SAT 점수는 어떻게 받고 네. 에세이는 뭘 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면접을 봐서 합격을 했는지 그런 걸 물어봤겠죠. 그랬는데 30초 내지 1분 있다가 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다시 물어봤는데 똑같은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유는 엄마가 대답하는 거죠. 아, 어머님이 그때 듣고 네. 답변을 네, 해주면 네, 네, 네. 아드님이 그걸 인터뷰를 하는 거군요. 와. 여러 가지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어머님의 힘이 굉장히 큰, 엄마가 입시에 굉장히 많이 관여했던 친구였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이유가 중요하죠. 그 친구가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자퇴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의 힘으로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합격은 시켰는데 네네. 그 이후에는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에서 엄마의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 아이는 독립을 못했던 거죠. 네. 부모가 일정 부분 사교를 도와준다든지 입시 정보를 도와준다든지 부모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인생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멀리 길게 보고 우리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궁극적으로 양육의 목표는 뭘까? 저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를 독립시키고 하나의 성인으로서 맞아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나가는 그 과정이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20살 이후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부모님 보면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뭐예요? 완벽에 집착합니다. 아, 완벽히. 부모님도. 네. 요즘에 기질 검사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부모님들 뭐 풀배터리 검사 이런 걸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그 검사지를 보고 떨어지는 항목만 봅니다. 근데 교육은 장점을 발현해 주는 건데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보완시켜줘서 완벽한 소위 말하는 육각형 인재로 길러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요즘에 부모님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감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이랑 동일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곧 맞아요. 나고 나이가 아이. 맞아요. 하나예요. 서로 다른. 우리는 하나. 여기서 또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부분에 집착을 했었던 부모님을 정말요? 고백을 합니다.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정보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죠. 네. 힘든 0세부터 7세까지를 보내고 뼈저리게 너 이런 상황이야 라고 짚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워커홀릭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아이를 낳고 계속 그렇게 보냈는데 욕심은 있으니까 주변에서도 보고 배운 게 워낙 그럼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6살 때 학원을 좀 많이 보냈었어요. 아, 정말요? 예. 새로운 사실이에요. 예, 어머. 몰랐죠. 예, 똑같은 지금은 안 엄마였네요. 보내니까. 네. 그럼요. 거기서 제 욕심이 반영이 됐어요. 제 10대 시기를 좀 돌이켜보면 네. 굉장히 어렵게 자랐거든요. 한 번은 학원을 다니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두고두고 남더라고요. 네. 특히 예체능이요. 그래서 피아노 치는 아들을 만들겠다고. 그런 로망이 또 있죠. 로망이 엄마들은 있죠. 있어요. 로망이 네.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갔다 와서 아이는 전혀 생각도 없는데 스케줄 다 짜놓습니다. 영어 배운 다음에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네. 그때 아들이 5살인가 6살 어머. 정도였는데 피아노 학원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방이 한 4개인가 5개? 선생님 10분 만나고 방에 들어가는데 아이는 50분 동안 연습을. 다른 방을 돌고 오실 선생님을 기다리는 거죠. 아. 근데 6살짜리가 그 컴컴한 방에서 선생님을 기다리는 게 이 아이한테는 공포였던 거죠.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3개월 후에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 너무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라우마를 아주 심하게 겪었습니다. 아이고. 저의 욕심이 아이한테는 오히려 트라우마로 남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때 저는 아이를 주신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맞아요. 자녀라는 축복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정말 제대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릎 꿇었죠, 정말. 아이가 어떤 성적을 받는지가 그 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구나.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우리는 20년 후에 마땅히 떨어져야 돼. 떠나야 되는 존재인데.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할 네. 것 같아요. 하나의 인격체, 우리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이 동일시가 어느 정도 벗어지지 않을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엄마와 아이는 각각의 인격체다. 존중해야 되는 각각의 인격체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네, 있도록 네. 우리는 그 길만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실제로 그 위기의 순간에서 방종임 대표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그렇죠. 친밀한 네네.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또 깨달으셨고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정말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사교육 하나도 안 시키세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잖아요. 네네. 저는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6시에서 7시에는 퇴근을 하면 그때 1시간 동안은 정말 풍요로운 식탁을 누리거든요. 그때 서로 기도 제목을 아이들하고 나누고 너무 있어요. 아름답다. 네. 그리고 그 식사 시간에는 학습에 대한 얘기는 전혀 일절하지 않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네. 저는 되도록 긍정적인 말을 해주거든요. 재밌었지. 무조건 재밌었지를 출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들 먼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나보다 더 영어 잘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 영어 잘하는 친구들 요즘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때 여기서 포인트 네. 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그때 그래? 그럼 뭐가 필요할까? 툭 하고 던지는 거죠. 아이한테 질문을 또 하시는군요. 네. 왜를 생각하게끔 무조건 모든 일이 제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네. 그걸 조금이나마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다음날 물어봐요. 저도 아이도 생각하고 오는 거죠. 그럼 다음날 엄마 그럼 화상영어를 해볼까? 이러더라고요. 본인한테 필요한 걸 이제 자기가 생각을 자기도 했네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화상영어는 뭐 있을까? 알아볼까? 어. 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등록시켜주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같이 찾아보기도 해서 화상영어를 한 다음에 네. 3개월 후에 또 물어봐요. 저는 잘하고 있어? 어때? 만족스러운지. 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래요. 그럼 또 네. 똑같은 거죠. 바로 뭐 과외나 이런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또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하고 옵니다. 아이들이요 그럴 것 생각보다 같아요. 자기 자신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든 그러네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흥미와 재미 다 없어요. 적성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미도 분이 없고. 네. 있는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다 그냥 엄마가 아이가 뭐가 필요하다 얘기하기 전에 이미 뭔가를 해결해 해야 된다고 줬거나 그러고. 맞아. 아니면 답이 부모님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답정너. 답정너. 알고 있으니까 부모님 앞에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무력감에 어차피 결과적으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와.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화상영어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네, 네. 왜 그냥 겪게끔 놔두는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가 되도록이면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네. 너무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오늘 저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을 해보도록 하고 편집장님은 그러면 이제 너무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이것만큼은 좀 지켜갔으면 하는 그런 게 또 있을까요? 방 대표만의? 세상과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비교와 경쟁에 시달립니다. 맞습니다. 듣는 얘기도 너무 많고요. 보는 것도 저는 너무 많고요. 네. 휩쓸리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옆집 엄마와 차단하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 우리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더 잘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게 곧 나도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 뵐 때마다 너무 아이 때문에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걱정은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 대한 걱정은요. 걱정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 네. 그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키운다는 키워 나가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의 힘든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잖아요. 거기서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1월 1일마다 포스트잇에 이렇게 씁니다. 아이를 뜨겁게 사랑할 시간 해서 20살 때까지 독립시킬 때까지 남은 시간을 포스트잇에 쓰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아이를 뜨겁게 사랑할 시간인 거죠. 16년, 15년, 네. 14년 이렇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아시죠?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정말. 매년 포스트잇을 바꾸고 뜯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랑 사랑할 시간? 내 곁에 아이랑 이렇게 살 부딪히면서 이런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구나를 깨닫는 순간 아이한테 잔소리 2개 할 거 하나만 하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럴 것 같네요, 정말.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녀 양육이 너무 힘들게 이뤄나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짐이다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존재, 우리 자녀들이
함께함으로써 나도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면서 세상의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대기자 TV가 그런 알찬 창구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쭉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또 전해드립니다. 컴패션 양육 시리즈 다음 편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